아, 잠시 테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거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아, 아니, 여기 스피커 마이크 테스트. 네네. 네. 잠시만요. 이거 그 얼굴은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 제가 해볼게요. 네네네. 통역사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가 지금 통역 기능이 안 떠가지고, 아, 그래요? 네, 이거 토론자로 등록된 거 취소할 수 있으면 취소하고 다시 통역사로 등록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네. 통역사 추가했는데 지금 될까요? 제가 한번 나갔다 들어와 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네, 화면 잘 보여요. 네. 네. 저희 그러면 그 화면은 일단은 정지해 주시고, 잠시만요. 네. 지금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제가 토론자로 떠가지고, 이게 잠시만요. 통역사로도 등록을 했는데 통역사로 초청하는 메일을 못 받았거든요. 지금 통역사로 되어 계시는데 안 아, 될까요? 그래요? 네. 잠시만요. 아, 됐어요, 이제. 네, 됐죠?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역사님. 여기 말 들리세요? 여기 말하는 거 들리세요? 저는 들립니다. 아, 네. 통역사님 간단하게만 얘기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들립니다.
통역사님 준비 다 되시면 말씀 주세요. 아, 지금 제가 통역기는 켜고 있는데, 잠시만요. 그 앞에 안내하는 문구 한 구절만 영어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확인 잘 됐고요. 일단은 대기 영상으로 돌린 다음에 8시 정각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화면 테스트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니어 펌 울트라셀 Q 플러스 강의를 를 통해서 이렇게 멜라닌 클리어런스 된다는 건데, 이 림파틱스가 더말 쪽에
안녕하십니까. 제이시스 온라인 아카데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리엔장 명동의 김재우 원장님, 이정우 원장님 두 분께서 웨비나를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김재우 원장님께서는 리니어 카트리지를 활용한 안면부 리프팅에 대해서, 이정우 원장님께서는 리니어와 도트 카트리지를 활용한 안면부 리프팅에 대해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웨비나 진행 중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 Q&A란에 작성하여 주시면 원장님들께서 Q&A 시간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니어펌 울트라셀 Q 플러스 강의를 맡은 명동 리엔장 피부과 성형외과 대표 원장 김재우라고 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국내외 원장님들이야 제이시스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페이셜 리프팅과 타이트닝을 위한 효과적인 하이프 치료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간략하게 울트라셀 Q 플러스 리니어펌에 관련 자료를 보시고 그 이후에 제가 준비한 3가지 임상 전후 사진과 프로토콜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 하이프 장비를 임상적으로 많이 달아본 사람으로서 리니어펌의 큰 장점은 다음과 같은 3가지입니다. 먼저 faster, 스피드입니다. 타 장비 대비 300샷 조사 시간이 대략 크게는 5분에서 10분 정도 빠르게 되는데 이게 빠르게 조사되기 때문에 두 번째 장점인 그 마일더, 그 통증을 조금 덜 느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재시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추가 샷수를 결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번째는 와이더인데요. 도트와 리니어 타입을 둘 다 사용할 수 있고 특히 리니어 타입의 프로브를 사용하여 시술했을 때 시술 효과가 미치는 영역이 좀 더 도트 타입보다는 브로드한 벌크 히팅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서 시술의 결과나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도트 방식과 리니어 방식에 조사되는 그림은 다음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리니어 펌의 도트 타입과 리니어 타입을 복합 시술했을 때 RF 고주파가 가진 장점과 하이프가 가진 장점을 모두 활용하여 심부 온도를 충분히 올려서 로어 더미스와 어퍼 팻 레이어의 충분한 서멀 리액션을 유도, 티슈 리제너레이션 작용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리니어 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도트 타입과 리니어 타입이 주변 온도를 올리는 범위를 표시한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게 되실 수 있겠습니다. 더 효과적인 결과를 위해서 기존 도트 타입의 하이프 장비가 가진 로컬 히팅 방식에 RF 느낌의 새로운 리니어 프로브에 의한 벌크 히팅 효과를 합쳐져서 하나의 장비만으로도 리프팅과 타이트닝 그리고 강력한 얼굴 라인의 컨투어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돼지 슬라이드에 도트 타입과 리니어 타입을 각각 조사했을 때 프랙셔널 어블레이션과 벌키 어블레이션 된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줄수의 에너지 값으로 도트와 리니어 타입의 프로브를 각각 조사했을 때 도트에 비해 우측의 리니어 타입 방식의 특징은 조사 시간이 대략 3배 정도 줄어들고 조사 범위는 5.5배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그 좌측의 도트 타입과는 다르게 리니어 타입으로 벌크 히팅으로 조사했을 때 얼굴 전체의 윤곽을 빠르게 잡을 수 있는 리니어 펌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300샷을 기준으로 하면 울세라가 12.5분, 대략 13분, 슈링크가 9분인데 반해서 울트라셀 Q 플러스 리니어 타입은 3분 미만으로 조사 시간이 굉장히 빠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시간 측정을 해보았고요.
재미있게도 다음은 이제 1시간 동안 볼 수 있는 총 환자 수를 시술 시간 대비로 나누는 표인데, 만약에 타사 장비들이 1시간에 5명 정도 볼 수 있다고 치면, 뭐 실제로 이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울트라셀 Q 플러스 리니어 타입으로 만약에 시술을 한다면 거의 3배 내지 4배 정도의 환자분을 동시에 보실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도트 타입과 리니어 타입이 표면에 얼마나 정확하게 찍혀서 들어가는지를 나타내주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증 점수가 보통 도트 타입이 4에서 5점으로 모더레이트한 것에 비해서 리니어 타입은 2에서 3점으로 마일드한 통증 정도를 나타내고 있어서 환자분들의 재시술 가능성을 높이고 심지어 무통 시술도 가능하다는 것이 리니어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도트 타입의 프로브 타입하고 리니어 타입의 프로브 타입을 믹스해서 시술할 경우에서 더 효과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러한 리니어 펌만의 복합 시술 프로토콜은 이정우 원장님 강의 때 본격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카틸리지가 디자인되었고, 2.0 도트 타입 프로브 같은 경우에는 얇고 작기 때문에 잔주름과 굴곡진 부위도 접근이 용이합니다. 그래서 8시 따라서 마지막으로 요약하자면 까지 오시면 것 같아요, 원장님. 리니어 펌 울트라셀 Q 플러스는 도트와 리니어 타입의 8가지 도트 그리고 6개의 리니어 타입의 카틸리지로 적은 시간 동안 더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더 적은 페인으로 낼 수 있어서 환자와 의사 모두 만족도가 높은 시술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제가 준비한 임상 3가지 케이스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분입니다. 32세 여자 환자분인데 팔자 주변하고 눈가 주변에 500샷씩 총 2번, 총 1000샷을 시술한 환자분입니다. 리니어 프로브 타입 단독으로만 진행하였고 팔자 부위에 3.0mm 리니어 프로브로 200샷씩 2번, 턱 라인에 리니어 타입 4.5mm 프로브로 100샷씩 2번, 눈가 눈밑 2.0 리니어 타입으로 200샷씩 2번 시술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이제 팔자 부위 개선이 어느 정도 보이고 눈 주변의 피부톤도 맑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은 통증이 없어져서 좋아하셨고 제 시술 의사가 있었습니다. 원장님 웨비나 끝나시면 저희 발표에 쓰셨던 피멜 사진을 좀 봐줄 수 23세 있을까요? 여자 환자분입니다. 턱 라인과 볼 부위에 500샷씩 총 2번 시술하신 환자분입니다. 리니어 타입으로만 시술했고 4.5mm로 200샷을 주로 턱 라인에, 3.0mm 리니어 타입으로는 300샷을 턱 라인과 볼에 시술을 집중하였고, 전후 사진에서 보시면 얼굴의 라인 컨투어링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고, 추후에 지방분해 주사와 복합 시술하였을 때 더 좋은 결과물을 내기 좋은 환자분이시고 실제로 환자분 만족도도 높았습니다. 피메일 31세 여자 환자분인데 이중턱에 리니어 타입 4.5로만 300샷씩 총 2번 시술한 환자분입니다. 전후에서 보시다시피 이중턱선이 많이 호전되었습니다. 보통 울세라나 슈링크 타사 장비들이 이중턱 조사할 때 통증을 호소하고 시간이 많이 걸려 많은 샷수를 집중 조사하기 힘든 반면에 리니어 펌 울트라셀 Q 플러스는 이중턱에 무통으로 더 많은 샷수를 조사할 수 있어서 기대보다 효과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특히 더블치는 벌크이틱 방식의 리니어 타입의 특장점을 잘 살려서 시술할 수 있는 인디케이션 부위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토론사님. 안녕하세요. 저 리엔장 의원의 명동점 리프팅 센터 대표원장 이정우라고 합니다. 오늘 제이시스에서 준비해 주신 귀한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저와 함께 오늘 간단하게 제이시스에서 준비한 울스라 셀큐 플러스 사용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같이 논의해 보면 좋겠습니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울트라셀 큐 플러스 기계를 어떻게 좀 더 효과적으로 얼굴에 사용할 수 있을지 한번 논의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험적인 내용도 있고 공부한 내용도 있으니까 같이 많이 공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얼굴에 이제 노화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피부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얼굴을 디자인하고, 그리고 어떻게 시술을 할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화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건데요. 얼굴을 노화가 될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고 하죠. S1, 2, 3 이렇게 세 가지 존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가장 포커싱하는 거는 S2가 되겠습니다. S2가 가장 이제 노화가 빨리 되고 얼굴에 쉽게 드러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S2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노화는
두 가지로 이제 나뉘어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 팩 컴파트먼트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리테이닝 리가먼트가 어떻게 약해져서 노화가 발생을 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팩 컴파트먼트 체인지입니다. 여러 논문들에 있어서 미드 페이셜 그 에이징에 있어서 팩 컴파트먼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슈퍼피셜이든 딥이든 패드들이 다양하게 있고 또 위치들도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만 얼굴에 대한 시술이 가능할 겁니다. 이 팻 컴파트먼트들은 위치에 따라 두께들이 다 다르죠. 아까 우리가 중점적으로 봤던 S2 부분이 팻이 두껍다는 것을 이런 논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팻의 구성이 우리 얼굴 메디알 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고 라테랄로 갈수록 좀 얇아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앞에서 본 논문, 똑같은 논문인데 그 미드 페이셜 에이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결국에는 페리 오르비탈 패드에서부터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런 볼륨 변화가 노화의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 페이셜 팻이 에이징이 됨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데, 팻 컴파트먼트가 이제 인페리어 아래쪽 방향으로 좀 이동이 되고 볼륨이 시프트 되기도 하고, 또 메디얼 칙 팻이 볼륨이 로스가 되기도 하고, 부칼 팻 패드에 그 익스텐션이 일어나는 것들이 미드 페이셜 팻 컴파트먼트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좀 쉽게 말을 하면 결국 눈 밑에 있는 지방 패드들에서부터 아래쪽, 그러니까 팔자 위쪽 나소라비알 팻 패드 그리고 부칼 팻 이런 쪽으로 이제 팻들이 이동을 하게 되고 아래쪽으로 이제 볼륨이 증가한다는 거겠죠. 다음은 리테이닝 리가먼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리테이닝 리가먼트는 뭐 누구나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얼굴 근육이라든지 지방 패드들, 얼굴 구조물들을 잡아주고 있는 중요한 구조물인데, 요새는 이 리테이닝 리가먼트 중에서도 라인 오브 리가먼트의 개념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르비탈부터 시작해서 자이고마 리가먼트, 그리고 만디블라 리가먼트까지 내려오는 가상의 선인데, 이 가상의 선이 얼굴 전체를 지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얼굴 리프팅, 그 얼굴을 지지하는 구성 성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며,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메디알, 라테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메디알 부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메디알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볼륨의 변화가, 그리고 라테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스킨의 타이트닝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스킨의 텐션 라인과도 관련이 있는데, 릴렉스드 스킨 텐션 라인을 보면 이 논문에 의하면 라인 오브 리가먼트를 기준으로 해서 메디알 방향에서는 패러럴한 방향의 텐션 라인이, 그리고 바깥쪽 라테랄 방향에서는 버티컬한 스킨 텐션 라인이 발생을 하면서 메디알 방향, 즉 패러럴한 스킨 텐션 라인이 있는 경우에서는 그쪽에 볼륨 변화가 일어났을 때, 즉 볼륨이 채워졌을 때는 아래쪽으로 처지는 듯한 느낌이 나타나는 거고, 라테랄 방향에서는 볼륨의 변화가 나타났을 때 스킨 타이트닝의 의미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어떤 거에 포커스를 낮춰서 시술을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메디알 방향, 즉 우리가 얘기했던 라인 오브 리가먼트의 메디알 방향 안쪽에서는 지방 패드들의 볼륨이 늘어난 곳에 볼륨을 줄이고, 그리고 안쪽에 그 리테이닝 리가먼트들 그리고 파이브럴 셉타들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강화하는 시술을 하는 것이 좋겠고, 그 바깥쪽 방향에서는 피부 쪽에 텐션 라인을 조금 더 강화하는 시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필러라든지 뭐 실리프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강화되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시술들을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피부를 좀 보겠는데, 얼굴 위치에 따라서 피부의 이제 두께라든지 피부 구성이 다 다르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서부터 뼈까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어야만 그쪽에 시술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위험한 곳들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가장 중점적으로 봤던
미드 페이셜 쪽에서는 대부분 스킨, 그리고 서브큐타니어스 팻, 그리고 스마스층 이 순서대로 피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타겟으로 해서 시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페이셜 코스메틱 유닛과 얼굴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시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를 하나의 그룹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누는 논문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부의 두께 같은 경우에는 얼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1.5에서 2mm 사이 정도가 되겠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미드 페이셜 쪽에는 1.97 그리고 1.82 정도 두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2mm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킨 레이어를 보면 미드 페이셜 층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에피더미스, 더미스까지가 2mm 정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팬 레이어 그쪽에 있는 버티칼 파이버 세타까지가 3mm 정도, 스마스층까지가 4.5mm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프 장비를 쓸 때 4.5mm, 3mm, 2mm, 1.5mm 이런 여러 다양한 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로스코픽 아나토미를 보더라도 미드 페이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는 1로 표시되어 있는 곳들이 스마스층이 되겠습니다. 이 스마스층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서는 조금 버티컬한 파이버 세타들이, 그리고 아래쪽에도 오블리크나 패럴한 파이버 세타들이 보이고, 오른쪽에 이제 붉은색은 이게 자이고마틱 쪽 조직인데, 1에 보이는 그 머슬 위쪽으로 그 버티컬한 세타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얼굴에 따라서 파이버 세타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요거에 맞춰서 우리가 타겟하는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디자인하고 시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디자인하기에 앞서 우리가 이제 하이프 장비를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하이프 장비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울세라와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얼마 전, 꽤 오래전부터 듀얼 레이어 프로시저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2개 층을 타겟해서 시술을 해야 좀 더 효과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대부분 요새는 듀얼 레이어 시술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는 트리플 레이어, 3가지 층을 타겟으로 했을 때 듀얼 레이어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논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본 내용인데 2mm, 3mm, 4.5mm 타겟으로 했을 때 어떻게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고요. 결국엔 스마스층이 4.5mm에 있을 때 이 스마스층 위아래로 팻 레이어가 존재를 하고, 그 팻 레이어 사이에 그 파이브러 septa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스마스층을 리니어 타입으로 자극을 했을 때 그 스마스층뿐만 아니고 위아래에 있는 파이브러 septa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4.5mm 같은 경우에는 미드 페이셜 기준이죠. 4.5mm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타입으로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팻이 미드 페이셜 아래쪽 방향으로 많이 처지는 양상이 되기 때문에 팻을 같이 줄여주는 것 또한 효과적이겠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 4.5mm 리니어 타입으로 시술을 하는 것이 스마스층 그리고 2가지 위아래 슈퍼피셜 딥 레이어를 같이 자극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굴 전반에 걸쳐서 피부의 두께가 한 1.5에서 2mm 정도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타겟으로 했을 때 2mm의 리니어 타입을 저는 좀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2mm 깊이에서 리니어 타입으로 했을 때 벌크 히팅이 되면서 아래쪽에 있는 팬 레이어 그리고 파이버 septa를 자극할 수 있는 동시에 위쪽에 있는 더미스 쪽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mm 또 리니어 타입으로 쓰는 게 조금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3mm 같은 경우에는 파이버 septa의 디스크리트를 많이 만들어내는 효과적이라는 게 밝혀졌죠. 그래서 저는 미드 페이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4.5mm, 3mm, 2mm 이렇게 3가지 타입으로 같이 좀 시술을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자인을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라조라비알 폴드 위쪽에 이제 패드들, 여기서는 인프라 올비탈 쪽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만디블라, 그리고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중턱 쪽까지 한꺼번에 시술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쪽 부위들이 스마스층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 팻 티슈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리니어 4.5mm 팁을 쓰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도 많이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 3mm에 있는 도트 타입을 함께 사용을 함으로써 리니어과 도트 타입의 효과를 동시에 보려고 많이 하고 있고요. 자이고마틱 쪽에서는 아무래도 그 두께가 얇죠. 팻 쪽의 두께가 얇기 때문에 도트 3.0과 리니어 2.0을 많이 쓰고 있는데 뒤쪽에 제가 시술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로 앉아서 이제 디자인을 할 때랑 누워서 디자인할 때랑 좀 다릅니다. 누워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자이고마 이제 귀 앞쪽으로 이제 조직들이 몰리게 되면서 서 있을 때보다 그쪽에 이제 조직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도트 타입 3.0 그리고 리니어 2.0을 하는데 가끔씩 이제 패티슈가 거의 없으시거나 피부가 얇으신 경우 같은 경우에는 도트 3.0에 조금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바로 도트 1.5mm 팁으로 바꿔서 시술을 좀 진행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마 쪽 그리고 아이브로우 쪽, 템플 쪽은 리니어 2.0 그리고 도트 타입 1.5를 사용하는 편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라인 오브 리가먼트 바깥쪽, 라테랄 쪽이죠. 그래서 이쪽에는 스킨 타이트닝을 유도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템플 쪽에 자극, 스킨 타이트닝을 줬을 때 인프라 오비탈과 만디블라 쪽에 스킨 타이트닝까지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타이트닝을 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니어 타입과 도트 타입 1.5를 사용해서 스킨 타이트닝을 많이 유도하는 편이고 페루 올비탈 라인 쪽에서는 이제 저는 리니어 타입은 좀 벌크 히팅이 되기 때문에 눈에 아무래도 영향을 갈 수 있다 생각해서 도트 타입 1.5를 좀 주로 사용하는 편이고요. 목에 이제 주름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을 피해야 되겠죠. 목에 주름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2.0, 도트 타입 1.5. 그래서 피부 자체의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섞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를 좀 보시겠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매일 35세 환자분이시고 병원에 처음 왔을 때 눈이 좀 무거운 증상으로 많이 오셨었어요. 사실은 이마 쪽에 좀 주름, 움직일 때 주름이라든지 이런 게 고민이 되고 보톡스를 맞아도 눈이 무거운 증상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하이프 장비를 통해서 한번 개선을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했던 분이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타입 2.0 그리고 도트 타입 1.5를 사용해서 2번 정도 세션 진행했더니 확실히 쌍꺼풀도 조금 더 올라간 모양이고 얼굴이 조금 펴진 듯한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도 굉장히 만족한 결과물을 가져왔었고 이분은 피메일 28세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이제 팔자주름 위쪽 나조라비알 폴드 팻이 두께가 좀 두꺼워서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타겟해서 시술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시술만으로도 좌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팻 볼륨이 확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시술 결과도 굉장히 만족도도 높았던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전형적인 환자분이시긴 한데 피메일 54세 환자분이시고 아까 앞에서 봤던 만디블라 라인 쪽에 라인 정리를 좀 원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리니어 4.5와 도트 3.0을 섞어서 시술을 했는데 한 번만에 한 달 정도 지나고 나서의 결과거든요. 라인이 많이 정리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피메일 32세 환자분이시고 좀 이중턱 쪽이 많이 고민이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중턱을 좀 집중적으로 2번 정도 시술을 하셨는데 아래쪽 가운데뿐만이 아니고 턱 라인, 만디블 라인까지 좀 많이 정리된 부분이라 이분도 시술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리니어 2.0인데 제가 이 2.0 리니어 타입을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시술을 해봤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은 타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거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스킨 두께의 벌크 히팅이 되면서 위아래 다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흔히 우리가 벌크 히팅, 스킨 쪽에 이제 벌크 히팅이 되면서 RF 장비들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 RF 장비들이 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결국 오토파지 리스판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0이 벌크 히팅 되면서 그 RF보다 좀 더 높은 온도의 자극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덜미스의 안쪽에서 오토파지 리스판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프 장비로도 오토파지 그 리스판스를 일으킨다는 건 이미 논문에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이 오토파지 리스판스가 스킨에 발생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은 결국 안티에이징이라든지 안티멜라노제네시스, 운드 힐링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이 중에서 색소를 줄어들게 한다는 그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2.0 얼굴 전체에 썼을 때 브라이팅이라든지 이제 잔주름, 모공,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한 피부, 그리고 피부 탄력들을 잡아줄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브라이트닝, 이제 색소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하이프 토닝이라고 하죠. 하이프 장비를 통한 이제 브라이팅을 어떻게 시킬 수 있는 거에 대한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멜라닌 클리어런스 메커니즘들입니다. 이 중에도 에피더멀 인트라셀룰라 오토파고좀 액티베이션이 있는데, 결국 오토파지 시스템을 액티베이션 하면서 멜라닌의 클리어런스를 높인다는 거죠. 이런 결과들은 여러 가지 논문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고, 또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특이하게 본 거는 맨 아래 보면 더말 멜라파지 림프노드 비아 림파틱스, 그러니까 림파틱스를 통해서 이렇게 멜라닌 클리어런스 된다는 건데, 이 림파틱스가 더말 쪽에서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림파틱 드레인을 통해서 클리어런스가 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얼굴 쪽에 있는 림파틱 드레인 시스템을 보면 이렇게 얼굴 그 볼을 중심으로 해서 네모나게, 그래서 멜라닌이 생기는 양상을 보면 코에서부터 눈 아래쪽을 통해서 입 옆으로 해서 많이 생기죠. 그리고 광대 쪽 이렇게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림파틱 드레인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네모나게 멜라닌이 생기는 멜라노마 생기는 그런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림파틱 드레인이 잘 안 돼서 생긴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2.0을 사용했을 때 이런 림파틱 드레인을 조금 더 액티베이션 시킴으로 해서 멜라닌 클리어런스를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얼굴 색소도 고민이셨지만 얼굴 전반적인 좀 어두워 보인다, 표정이 좀 어두워 보이고 얼굴이 좀 생기가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 게 고민이라고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색소 치료를 위해 왔었는데 제가 리니어 타입 2.0으로 한번 시술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권유를 드렸던 분입니다. 그래서 2.0 리니어 타입으로 한 800샷 정도 얼굴 전체에, 그래서 한 2세션 정도 진행을 했던 분인데, 오른쪽 보시면 그 눈 부분부터 보면 확실히 얼굴이 조금 인상이 달라졌죠. 그래서 조금 더 표정이라든지 이렇게 환해지는 표정이 보이고, 한 가지 주목할 거는 색소입니다. 제가 얼굴 쪽에 샷을 좀 더 집중을 한 것도 있기는 하지만,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보시면 이제 카메라 명도 차이가 있겠으나 실제로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얼굴에 생기는 네모난 그 림파틱 라인을 따라서 생겼던 멜라노마들이 있죠. 그래서 광대로부터 해서 입 옆까지 내려오는 이 멜라노마가 많이 있었는데, 그 2번 정도 세션을 진행을 하고 나서 한 달 뒤거든요. 그래서 시술 처음 하고 나서 석 달 뒤에 결과인데 이런 색소들도 많이 개선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도 말씀하시기를 시술하고 나서 얼굴 전체적으로 라인도 좀 정리된 느낌이고, 또 색소도 좋아졌고, 또 얼굴 전체가 좀 생기 있어 보이는 얼굴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피부 전체적으로 좀 건강해진 느낌, 그리고 표정이 밝아지는 느낌으로 결과물이 나와서 굉장히 만족했던 환자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에이징, 스킨, 그리고 그 어떻게 디자인하고 시술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자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보이는 인프라오비탈 만디블라 이쪽 같은 경우에는 에이징이 진행됨에 따라서 팹 볼륨이 늘어나고, 그리고 탄력,
잡아주고 있는 리테이닝 리가먼트라든지 버티컬 리가먼트들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는 리니어 4.5랑 도트 3.0을 사용하는 게 좋겠고, 그 라이너 리가먼트 바깥쪽 자이고마틱이라든지 템플 그리고 이제 포어헤드 이마 쪽 아이브로우 쪽에서는 스킨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는 시술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래서 리니어 2.0이라든지 도트 1.5를 메인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원장님. Q&A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리엔장, 서울에 있는 명동의 리엔장 클리닉의 김재우. 이정우 원장입니다. 앞에 강의 잘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관련해서 이제부터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볼게요. 눈 아래쪽에 볼록한 지방에도 리니어 펌이 효과적인가요? 저 같은 경우는 눈밑 지방 보통 할 때 2.0mm 팁 가지고 0.2줄로 보통 1회 시술 시 한 200샷 정도 시술하는 편이고요. 그 아이백에도 리니어 펌이 효과적인데 1번 이유는 이제 통증이 적어서 다른 도트 타입보다는 리니어 타입을 썼을 때 환자분들이 꽤 많은 샷수를 받아도 그렇게 힘들어 하시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울세라나 뭐 다른 타사 장비의 도트 방식으로 시술을 했을 때는 좀 아파서 몇 샷을 못 하거나 아니면 수면 마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리니어 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통 초음파 시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눈 밑에도 효과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도 리니어 타입 자체가 지방 감소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라서 아이백 자체에도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실제로도 많이 좋아들 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 해볼까요? 네. 두 번째는 얼굴에 시술할 때 도트랑 리니어 모두 합치면 최대 몇 샷까지 사용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이 답변은 이정우 원장님이 네, 한번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얼굴 전체 시술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한 1200샷 정도 권장드립니다. 그랬을 때 가장 효과가 잘 나는 것 같고 환자분께서도 특별히 불편감 없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원래 일반적으로 하는데 최대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시술을 했을 때 부작용 날 수 있는 샷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많이 해보지는 않았어요. 최대 1800샷까지 써봤는데 그 정도 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부작용 없이 만족도 있는 시술 결과를 냈습니다. 특히 이 리니어, 울트라셀 Q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샷 속도가 좀 빠르기 때문에 타사 장비들에 대비해서 조금 저희가 한 100샷에서 200샷 정도를 더 쏴도 크게 무리가 없어서 같은 시간 안에 그래서 사실 좀 더 많은 샷수를 시술하는 편이고 그래서 효과가 더 잘 난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환자분이나 시술자나 둘 다 만족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프 이후에 부작용, 그러니까 빨간 선이나 얼굴 올라옴 같은 거 발생하신 적 있는지 혹시 그런 부작용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질문이 올라왔네요. 리니어 펌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리니어 펌이라는 장비 이름이고 울트라셀 Q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부작용이 생긴 적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다른 하이프 장비들 대표적으로 뭐 울세라라든지 좀 파워가 강력한 애들 같은 경우에 그 젤을 중간에 발랐을 때 그 프로브랑 젤이 스킨에 확실하게 밀착되지 않아서 약간 떠서 샷이 나갔을 때 그 원래 3.0mm 깊이나 4.5mm 깊이의 그 에너지가 찍혀야 되는데 그게 피부 겉에 찍혀서 빨간 선이 올라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럴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낫긴 하지만 약한 스테로이드 연고 같은 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시술하실 때 최대한 그 젤과 프로브 사이가 뜨지 않게 잘 밀착하셔서 시술을 하면 이런 부작용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른 장비들에 비해서 리니어 폼 같은 경우가 이런 더 부작용이 적다라고 보셔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가지고 한 가지 더 답변을 드리면 이제 시술을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샷과 샷의 간격을 짧게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한 곳에 열이 스태킹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술을 할 때 그 속도를 빠르게 하시기보다는 일단 장비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샷과 샷 간격을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기계를 사용하는데 이런 부작용은 경험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도트 타입을 시술하실 때 보통 그 도트가 이렇게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이동하시지 마시고 조금 고정된 상태에서 했을 때 조금 더 부작용을 줄일 수 있고, 사실은 이런 부작용은 좀 능숙해지시면 사실 잘 안 생기는 부작용 중에 그쵸. 하나라서 조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얼굴 시술 디자인에 Q4.5를 사용하시지 않은 걸로 보았는데 Q4.5는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시나요?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답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미드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4.5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Q3.0 이렇게 같이 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대부분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 패드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볼륨의 문제도 같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 지방 패드의 볼륨도 줄여주면서 안쪽에 있는 스마스층도 잡아주는 목적으로 리니어 4.5를 저는 조금 애용하는 편이고요. 그거와 이제 상관없이 얼굴을 보면서 저는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지방층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 얼굴이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타입을 사용을 해서 지방 패드를 줄였을 경우에 얼굴이 조금 더 이제 말라 보이거나 더 늙어 보이는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Q4.5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언제나 리니어 4.5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해드린 거죠. 그래도 이 울트라셀 Q 플러스 같은 경우에 리니어 타입 시술 편의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쵸. 사실 둘 중에 4.5 줄을 어쨌든 에너지를 가하려고 할 때 도트 타입보다는 리니어 타입을 더 많이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죠? 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이중턱 시술 시에 메조 인젝션을 같이 다 사용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면 먼저 되긴 됩니다. 보통 바디 쪽 시술할 때 매조를 실시하고 이제 초음파 장비를 그 위에다 때려서 저희가 원하는 타겟 온도까지 충분히 벌크 히팅을 시키는 시스템으로 지방층 파괴를 유도할 수 있지만, 사실 얼굴 쪽 시술할 때는 바디 쪽보다는 아무래도 더 민감하기도 하고, 이제 사실 안쪽에서 화상의 위험이나 특히 이중턱 같은 경우에는 신경이나 구조물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이중턱 쪽은 저는 메조 인젝션 하고 하이프를 시술하기보다는 각각 따로 하거나 아니면 하이프를 먼저 하고 차라리 그 다음에 뭐 지방을 분해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젝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중턱 시술 시에는 같은 날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얼굴 부위는요.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6번째 질문. 속도가 괜찮나요? 지금 너무 빠르지 않나요? 네. 그 리니어 2.0을 눈가의 낮은 에너지로 시술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아까 제가 눈가 쪽에는 1.5, Q타입 1.5를 쓴다고 말씀드렸었는데 2.0도 당연히 사용합니다. 당연히 사용 가능하고, 다만 이제 2.0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아이백 같은 이제 지방 이제 볼록하거나 이런 쪽에 관련해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 가능한 범위가 있으니까 그런 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선호도 차이가 조금 있는 거죠. 2.0 아무래도 시술의 편의성이 조금 더 있는 것도 있고요. 맞아요. 2.0 팁 같은 경우에는 특히 리니어 타입은 이제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네네. 그 0.2줄로 좀 낮은 에너지로 갈수록 속도가 이제 빨라지는데,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얼굴 전체 약간 하이프 토닝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얼굴 전체 그 하이프 에너지를 깔아줄 때 제일 많이 쓰게 되는 네. 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리니어 타입은 결국 벌크 히팅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 눈 가까이 쓰게 되면 눈 쪽에 영향을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술 전에 항상 본터치 그리고 팁의 방향이 눈가 쪽으로 방향이 눈가 쪽으로 가지 않고 눈에서 멀어지는 방향 쪽으로 시술을 하시면 큰 부작용 없이 문제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피부 텐션을 충분히 잡고 프로브가 확실하게 피부층에 밀착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샷을 가하시는 게 사실 그 시술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샷 로스를 최대한 줄이셔서 정확한 타겟점에 시술을 하셨을 때 효과를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일 것 같아요. 시술 간격은 보통 어느 정도로 권하시는지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좀 집중 치료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간격으로 보통 3번에서 5번 정도 시술을 권하게 되고요. 그냥 유지하는 목적으로 피부 컨투어링을 잡는다기보다 그러니까 페이셜 컨투어링보다는 약간 리주비네이션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3번에서 4번 정도 3개월 간격으로 보통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무리하게 시술을 권장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모두 아시겠지만 이런 장비들이 피부 아래쪽 우리가 원하는 타겟층에 상처를 내고 저희가 회복이 되면서 대부분 이제 작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피부도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 걸리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거기서 다시 한번 스텝업을 할 수 있는 타이밍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 간격으로 연속적으로 시술을 했을 때 조금 더 효과도 많이 나고 또 그 유지력이 길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간격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간격으로 3번에서 한 5번 정도 먼저 하시면 그 다음에 유지력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한 3, 4개월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그 효과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보통 이제 하이프 장비들이 다양하게 있고 종류도 많지만 저희가 이제 이 울트라 셀 Q 플러스 장비를 썼을 때 그 환자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그 의료진의 만족도나 피로도도 확실히 만족도는 올라가고 피로도는 줄어서 사실 거의 많은 환자분들에게 이 리니어 셀 Q 플러스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죠. 통증이 적기 때문에 반복 시술이나 재시술에 다시 오시는 경우도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냥 편하게 한번 다른 그 디바이스를 쓰시다가 이쪽으로 한번 바꿔서 시술을 해드리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따로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시 한번 울트라셀 Q 플러스로 제 시술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효과 면에서 그리고 받으시는 분들의 이제 만족도가 높다는 거를 저희도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좀 열심히 준비하려고 하긴 했는데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그 웨비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울트라셀 Q 플러스를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같은 이런 좋은 경험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JCS 웨비나 종료하겠습니다.